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역동적인 얘기로 출발을 해볼까 해요. 브레이크 댄스 좋아하십니까? 비보잉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한때 진짜 우리나라에도 왜 대학로나 이런 골목골목마다 그렇게 춤을 버스킹 하듯이 추는 청춘들이 보이면 그렇게 가가지고 그 에너지 좀 받으려고, 기 받으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고 했었는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이 올림픽에 새롭게 추가되는 종목 중 하나가 브레이크 댄스. 이 브레이킹이라는 댄스가 추가 종목이 됐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춤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에? 이게 브레이크 댄스의 조금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더만요. 강렬한 힙합 비트에 맞춰서 아주 역동적인 댄스를 선보이는 그런 고난도의 춤인데, 흔히 비보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브레이크 댄스, 오늘 이 비보잉의 천재를 모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거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짤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쇼리 포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한 비보잉계의 천재 쇼리 포스. 어릴 때부터 비보잉을 하며 젊음을 바치며 영광의 순간들도 많았던 과거. 하지만 결혼과 코로나 시기에 맞닥뜨린 경제적 어려움. 우연한 계기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쇼다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빛을 보는 등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믿음이 깊어지는데, 그 사랑을 갚기 위해 사역에 뛰어든 쇼리 포스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다르다. 확실히 비보잉 뭐 이런 퍼포먼서라 그런지 여기가 어디예요? 전완근이에요? 전완근. 와, 전완근의 정맥이 망사예요, 망사. 와, 이 정도면은 간호사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그쵸. 그냥 눈 감고도 링거가 뽑히겠어요. 이렇게 꼽히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난 주사 이거 못 놓잖아. 정맥이 약해가지고. 아, 그래요? 비보이로 한번. 누나? 뼈 상해. 지금 몸 지켜야 될 때야. 근데 쇼리 포스 만나니까 네. 약간 친근감 넘치는 그 미소 덕분에 네. 또 주책바가지로 제가 막 수다를 떨어놓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쇼리 포스가 사실 저처럼 춤에 문외한인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퍼포먼스로 국제대회 상을 휩쓸다시피 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너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많이 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C채널 회복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와, 일단 비보잉 올림픽 종목에 추가 항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쵸. 올해 24년에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저도 이제 춤을 춘 지 20년 좀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저 고등학교처럼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나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사실. 20년 전이에요. 네. 그 당시에만 해도 30살 넘어도 네. 사실 춤을 못 춘다고 많이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맞아. 그게 조금 짧아요. 네. 보니까 15, 뭐 14, 요때부터 출발해가지고. 맞아요. 출발해서 20대 한 중반까지도 맞습니다. 오래 췄다고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국가대표로 뽑힌 형님이 몇 살이에요? 40이에요. 네? 40살. 프로? 네. 와, 진짜 근사하다. 네, 네. 아니, 쇼리 포스는 몇 살이에요? 30대? 전 30 중반 이제. 중반이라는 얘기 듣고 제가 87년생. 뒤로 넘어갔어요. 네. 아니, 지금 너무 고딩고딩하게 생겨가지고. 30 중반을. 와,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리미트의 선상에서 이미 10년 넘게 올라간 올라갔죠. 거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지금 이 춤을 추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엄청 좋은 소식이고 시작하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뭐 젊을 때만 요때만 하고 뭐가 없었는데 이제 맞아. 브레이킹이라는 종목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관절이라는 게 꺾는 나이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있죠, 생각하는. 있죠. 미리 꺾어놓으면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미리 꺾어놔야 되는구나. 근데 쇼리 포스는 왜 네. 출전을 안 했어요? 올림픽에. 참가. 아무래도 국가대표는 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 그와 맞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 정도의
훈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부담도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네, 진짜 여러분 놀랍죠? 아빠래요. 애기처럼 생겼는데 애기 아빠래요. 죄송해요. 네, 애기가 몇 있다고. 살이에요? 애기 7살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 7개월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네, 그런 뭔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구나. 이제 현실에 조금 본명은 뭐예요? 한상호. 상호. 네. 근데 상호 씨는 왜 쇼리폴스로 이렇게 예명을 만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키가 작으면 계속 작아온 삶을 살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작고 쇼리가 그 약간 작다는 느낌. 작은 사람을 그냥 쇼리라고. 가수 중에 쇼리 있잖아요. 그 형도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임팩트 있어. 맞아. 그 형은 쇼리 제이 아마 풀네임은. 그래서 저는 쇼리 폴스고. 폴스면 힘. 뭐 아까 그 전완근. 작지만 전완근이 있다. 뭐 그런 거. 작지만 이제 좀 키가 큰 어떤 사람보다 더 포스 있는 춤을 추고 싶어서 춤출 때만큼은. 비보잉이라 그 남자 친구들이 한 뭐 초등학교 고학년쯤 가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맞아요. 분야인데 쇼리도 그랬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제 나이 때 이제 초등학교 딱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갈 때쯤 힙합이라는 그 만화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했죠. 네, 모든 이 남자들이 태권도 하듯이 맞아. 한 번쯤 이렇게 발을 담궈왔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쇼리보다 좀 형들은 슬램덩크 때문에 농구. 맞아요. 그죠? 그랬을 거예요. 만화책 하나가 정말 이들을 지배해. 맞아. 정말로.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아요. 이 미디어가. 예. 그랬구나. 근데 관심이 많아도 실력이 있다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어릴 때니까 이게 누군가 되게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제 친구들 한 20명이 같이 했거든요. 근데 다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어렵고 조금. 제쳐지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물구나무를 쓰고 제가 막 넘고 그때도 덤블링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게 왜 재밌는 줄 알아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그랬구나. 잘해야 재밌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창 시절에는 정말 그냥 재밌었어요. 춤이. 그랬구나. 근데 뭐 그 이후에 여러분 동네 지역 여기가 아니에요. 세계로 나갑니다. 세계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 친구는 괴물이다. 아니, 천재 아니야? 막 이런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네. 기억에 남는 그런 대회들도 있죠? 엄청 천재적으로 팍 잘한 건 아니지만 어머머 무슨 소리야. 내가 본 게 있는데. 그게 빛을 좀 늦게 본 케이스예요. 보통은 20대 초반 때 이렇게 맞아. 하거나 지금 위에 계신 형님들도 뭐 18, 19대 그쵸. 네, 이렇게 됐는데 그때가 저는 리즈죠. 이 세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이제 한국에서 세계대회가 열렸었어요. 그게 이제 몬스터잼이라는 배틀 대회인데 몬스터잼. 네, 그 1대1 배틀을 제가 세계대회 처음 나갔는데 우승한 거예요. 대박이다. 정말 저도 놀랬고 제 팀도 놀랬고 그죠? 네, 저의 주변 사람들 모두 놀랬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반짝하고 명성을 얻고 어느 순간 활동이 좀 뜸해지고 대회나 공연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상 밖에 알려지고 되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세계대회도 나가고 뭐 국내외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도 그때 비보이들 많이 나오고 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 나라 크게 왔던 게 코로나가 우리나라 코로나 시국이 한번 왔잖아요. 3년 가까이. 근데 안 그래도 이 한국에는 일이 조금 많지 않았는데 그게 터지면서 정말 일이 없었고 그렇네. 그때는 아들이 한 3살 정도 아이고 아들 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도경이가 한 3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어떤 거라도 뭐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역시 아빠는 강해. 네, 저도 사실 그런 성격이 아닌데 막상 떨어지니까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제 34살이란 나이에 첫 이력서를 써요. 네, 제가 이력서 써가지고 그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사이트에 지원해가지고 공고 이렇게 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맥주집, 작은 맥주집에 홀서빙으로 처음 현실을 살아내야 되니까. 네, 일하게 네,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춤과 좀 떨어지게. 근데 그래도 땡큐인 건 무대가 얼마나 고마운 곳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매 순간. 맞아요. 그죠? 그 춤만 출 때는 이 춤이 제일 힘들고 아, 정말 힘들다, 이게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맞아. 그 세상에 일을 하니까 다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존경스러워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모든 프로들. 맞아. 맞아요. 그냥 어느 분야든 다 너무 존경스러워. 세상에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네, 그냥 그에 맞게 다 힘듦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맞아요. 진짜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아빠니까 힘을 네. 내서 으쌰으쌰 하셨네, 그 기간 동안. 네,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좀 침체기가 왔죠. 세상과 떨어지면서. 좀 불안하잖아요, 또. 불안도 하고 춤을 안 추니까 아, 나는 이제 다른 세상의 맞아. 길로 가는구나. 나도 여기서 이제 춤을 그만두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러지 않아요? 막 춤추는 거 보기 싫고. 맞아요. 거기만 피해 다니게 돼요. 알지? 누나 그거 알지? 왜 몰라? 제가 그래서 나 한동안 예능 안 봤잖아. 그랬었어요. 그럼요. 아,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없어. 보고 싶겠냐고. 아무리 물색 없어도. 그건 이해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SNS를 지워버렸어요. 다. 잘했어. 아주 건강한 선택이었어. 아, 그래요? 그럼요. 싸울 기력이 없을 때 그렇게 일부러 힘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저 이거 없앴다고 했을 때 잘했어라는 말 해주신 분 처음이에요. 진짜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지. 맞아요. 진짜로. 너무 지혜롭다. 전략적이야. 근데 또 그렇게 힘들 때 신앙이 있으면 네. 우리가 아주 큰 용기를 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땠어요, 쇼리폴스는?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아이고 저런 사실.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더 밑으로 갔어요. 맞아. 네. 그쵸. 저도 지금에서 느끼는데 그때 신앙이 있었으면 그때 하나님을 좀 더 빠르게 인정했더라면 다른 길이 있었을 테고 또 그때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정말 저도 한편으로 제일 속상한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정말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네. 어떻게든 맞아요. 끄집어내신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게 저는 이 일을 할 때 한 3번이나 일어나요. 그냥 어떤 일이냐면 어떡해. 처음에 제가 이력서를 내고 첫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한 7개월 정도 일했는데 그때 왜 영업시간 정지를 기억나세요? 맞아요. 2번 정도 떨어져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은 네, 뭐 일정 12시 기간. 미만? 맞아, 맞아. 그리고 밤 10시. 엄청 규율이 셌죠. 한 셌었잖아요. 2년 정도. 네. 새벽에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시기에 제 급여가 깎이니까 그렇지. 저는 지금 이 급여도 빠듯했는데 더 현실에 암울한 거예요. 그렇죠. 와, 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춤도 진짜 열심히 하고 어느 분야든 열심히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시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기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버텼어요. 네네. 어떻게 또 다른 데 움직여도 똑같으니까 제가 다른 재능이 없었으니까 2번째 시기가 왔을 때 그럼 이번에도 급여가 깎일 텐데 그럼 이번엔 난 너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저를 제가 일하는 모습을 좋게 보신 사장님이 명함을 주신 적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한번 이렇게 일을 해보자고. 어떤? 고깃집이었어요. 강남에 삼성동에 계신 고깃집이었는데. 고깃집? 네. 그 고깃집에 사장님께서 그 코로나 그게 2번째 터졌을 때 전화가 먼저 오신 거예요. 성우 씨 내일부터 영업 그거 정지인데 내일 어떻게 돼요? 이러는 거예요. 대박. 너무 뭐야.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래도 제가 저희 사장님께 한번 그래도 여쭤보고 경우가 발라. 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말했죠. 네. 근데 저희 내일부터 영업시간 단축되면 또 급여가
깎이는데. 깎이지 않을까요? 근데 형이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러는데 저는 지금 근데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에 한 그치, 아기 키우는데 네. 돈이 애지간히 들어가지 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형도 이해를 해주시고 사장님도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다. 그냥 자고 다음날 바로 다른 출근을 한 거예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네. 근데 보통 이럴 수가 없거든요. 없죠.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맞아. 제가 또 일을 알아봐야 되고 그 시간이 아예 하루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함을 마치 아신 것처럼. 그리고 그 고깃집의 제일 매력이 주말에 장사를 안 하는 유일한. 그럼 또 육아에 있어서도 괜찮았죠. 신경 쓸 수 있지. 네. 너무 좋다. 맞아요. 고깃집이 또 어울려. 전완근이 또 칭찬 많이 받았어요. 가위질 할 때 딱 느낌이 호프잔 들었을 때도 있지만 이 고기 썰 때 나오거든 이게. 근데 저 일하는 거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딱 느낌이 있어요. 믿음직스럽지 저분한테 맡기면 고기를. 네, 그래서 다행히 정말 그렇게 하루 차이로 일을 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그랬구나. 네. 그러면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니면? 모태신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신앙이 생기면서 알게 된 건데 사실 지금 저희 부모님은 또 오히려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네. 이제 여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산소가 너무 많이 아이고, 들어가서 의료사고로 인해 그렇게 된 너무 거. 속상하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워낙 받아들였구나. 서스름 없이 지냈는데 저희 부모님이 윤미가 태어나고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 따라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나갔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형태를 갖춘 네, 그런 분위기에서 상태예요. 성장하다가 맞아요. 너무 이제 자기 사는 일에 또 몰두해서 잠깐 떠나 맞아요. 있다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돌이켜서 다시 신앙을 되찾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쇼리폴스에게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어요? 아무래도 도경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육아하면서 일하면서 너무 지치고 떨어지고 그 고깃집을 일해도 충당이 좀 안 됐어요, 사실. 그냥 기본 급여로는. 빠듯하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고깃집 사장님께서도 지금도 연락하지만 너무 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 주셔서 그 당시에도 이제 대리기사 일도 제가 같이 했거든요. 퇴근하면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열심히는 하는데 평일에 너무 그렇게 몰아서 쓰니까 주말에 저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시체 거의. 네. 근데 또 육아도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도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계속 그렇죠. 안 좋은 디프레스 생각만 되죠. 나더라고요. 그냥 누가 봐도 저한테 좋아 보인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것 정도예요. 같아요. 네. 정말 좀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아내 지인 친한 언니께서 그 제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수지 기쁨의 교회 유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도경이 한번 네. 같이 와서 이렇게 도경이 한번 맡기고 너네도 한번 둘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거 어떠냐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떨어져 있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요. 이게 되게 귀해요. 그럼요. 귀한 시간이에요. 주변에도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들 많죠. 한 시간만 떨어져도 엄청 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엔 그냥 가볍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환기 좀 시켜보자 네. 우리가. 그래서 한번 나가봤는데 도경이도 또 너무 잘 있고. 걔는 더 언니랑. 좋지 오히려.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맨날 보던 얼굴만 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저런. 그러니까 아기가 더 불편할 것 같고 낯선 곳이라서 그럴 줄 알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요. 애 가능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들의 새로운 모습도 보고 저희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날 많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알죠. 이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왜 쉽게 마음이 열리진 않잖아요. 이게 마음이 굳게 닫혀 있을 때. 버텨온 세월이 있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뭐 쪽팔려서라도 빨리 못 열죠. 어머,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버텨봤어 누나도. 아 진짜.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악랄한 그 자존심. 있죠. 네. 나는 아무래. 교회 사람들만 행복해. 맞아. 이 사람들이랑은 아 좋겠다. 그냥 정말 이랬었어요. 맞아. 너무. 근데 다음 주 됐는데 도경이가 나가자고 하는. 뭐야 아들이. 아빠 교회 가자 막 이러는. 세상에. 근데 이제 얘가 막 어디 가자고 하는 그런 애가 아니니까.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이제 아내가 그때도 같이 가자고 같이 해줘가지고. 아들이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갔죠. 근데 아내가 도경이를 시킨 거예요. 아빠. 지혜롭다. 네,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또 그때 또 제가 네, 계속 또 cry. 네. 그렇게 없는. 좀 오래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네. 독 빼는 기간 있잖아요. 독 빼는 기간. 막 마음의 상처, 절망, 안 될 거라고 다 결단 내려버린 그 섣부른 결정들 뭐 이런 나를 찌르는 그 독을 마치 다 녹여내듯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네. 저는 정말 잘 울지 않는 그렇겠지. 성격이긴 보니까 한데. 정신력이 보통이 아닌 친구인데. 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 지금 그냥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냥.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막.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고 우리 가족도 엄마 아빠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한 분 딱 알아주는 사람이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그런 거 같잖아. 상호야 라고 부르는 느낌? 뭔가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신앙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경제적인 게 너무 커요.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아니 우리가 지금 헌금할 지금 이 수중에 1만 원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뭘 드려야 되지 않냐니까. 근데 그 언니분이 그냥 오라고 괜찮으니까 그냥 오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 제 기도가 하나님 헌금할 돈 있으면 제가 교회 나가요. 제가 왜 안 나가요? 그랬는데 만들어 주시잖아요. 정말. 맞아요. 그거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 빚을 줄여주시거나 뭐 빚을 탕감 이게 아니고 제 생활은 그대로인데 그냥 현금을 미치겠죠.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 때 현금이 없지가 않아. 그러니까 딱 냉정하게 뭘 사야 될 돈은 없어요. 근데 너 진짜 수중에 이거 낼 돈 없어? 딱 10,000원 있으면 간다고 했으니까 딱 10,000원 줄게. 그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빠짐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아마 상호 씨의 간증 들으면 그래 그 마음 나도 안다. 진짜. 정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막 입이 말라 꼴딱꼴딱 할 때 딱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서 목숨을 연명하게 한 다음에 맞아요. 막 차고 넘치게 벌컥벌컥 울은 절대 안 주신다고. 맞아요. 그랬던 표현이 생각나네요. 얘기 진짜로.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저는 그냥 100% 신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도 길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게 제가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니까. 계속 일을 하고 고깃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이제 일? 제가 세상에 꺼내지게 된 계기가 그 고깃집에서도 일을 하다가 제가 아는 동생이 대회를 나가자고 해요. 그 한국에서 좀 유명한 대회인데 근데 왜 나랑 나가자고 하지? 하는데 그 4명에서 나가는 대회예요. BBIC라는 대회인데 그거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일하고 있어 고깃집에서.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 3명 친구들은 세계적인 애들이거든. 그래서 제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새벽 연습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연습 끝나고 출근하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리고 춤을 그렇게 안 췄는데 아직 그래도 애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아직 괜찮나 보다. 용기도 생기고. 그렇지, 용기가 생기지.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장님을 배신을 못하겠는 거예요. 야, 여기서 갈등이 오는구나. 너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제가 맥주집 처음에 일했을 때 또 저를 좋게 봐줬던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또 메시지가 와요. 아직 어떻게 지내시냐, 뭐 일을 하고 계시냐. 근데 거기는 이제 베이커리 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깃집의 장점은 주말에 쉴 수 있어서 제가 주말에 활동을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베이커리 집으로 가면 지금 이 대회에 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그 베이커리 집 사장님도 제가 춤을 추는 걸 알아서 그 대회 스케줄을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고깃집 사장님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고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땐 기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신앙이 없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다 세팅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성격상 말을 못 하는데 이상하게 이거다. 용기를.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서운해 하셨겠죠. 그래도. 그쵸. 네. 근데 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대회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제가 직장을 또 바로 옮겨요. 근데 일은 안 끊기고 유지하면서 일을 유지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맞아요. 난 이런 디테일이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쵸. 이런 디테일. 그럼요. 진짜. 이건 레이스 손뜨개야 거의.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방송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제가 베이커리 집을 일을 하니까. 근데 이게 고깃집에서 일을 했으면 방송 스케줄은 또 못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춤으로 된 프로그램이 흥했었는데 비보이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예요. 비보이 한 8개 크루 중에. 그래서 제가 속한 크루를 하고 싶다고. 작가님께서. 매력 있다. 네. 너무 저한테 러브콜을 너무 주셔가지고. 그렇죠. 또 저희 팀원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이게 쇼리포스의 주력 상품이잖아요. 비보잉이. 그쵸. 그거를 지금 겟하고 싶다는 건데 땡큐죠.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쇼다운 때도 저는 일을 계속 하면서 했었어요. 이게 쉬지 않는 사람 같다는 포스는 있어요. 네. 쉼이 없는. 계속. 와, 너무 감사했겠다. 그게 즉각적으로 느껴지던가요? 하나님.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맞춰진다고.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쇼다운 1회 방송에 그 당시 국가대표 친구랑 1대1 배틀을 해요. 그게 첫 회에. 그 유튜브로 되게 많이 하는 유튜브에 그게 많이 떠요. 네.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보통 대회면은 제가 이제 연습도 많이 안 한 상태라서 이 친구를 뭐 붙고 이기고 계속 해야 돼서 체력적으로 되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방송에 나가는 배틀이다 보니까 딱 그 2라운드만 하면 돼요. 제가 이긴거나 제가 이겼을 때는 저는 빼고 나머지 멤버들이 배틀을 하는 룰인 거예요. 그렇구나. 룰조차. 이 디테일조차 하나님이 완전 상호에 의한 상호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룰이. 그러니까 그 친구랑 대적할 수도 없는데 너 2라운드는 할 수 있지 않냐.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때 이겨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나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나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뭔가 끄집어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핀셋으로 건져 올리신 것 같아. 네. 그게 1회 방송이었고 첫 녹화였으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또 멋진 장면을 좀 보고 탄력을 받아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쇼리포스가 쇼다운에서의 배틀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것을 모아놓은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게 첫 배틀 장면. 대박. 아니 이게 몸이 어떻게 가만히 저게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고난도겠죠, 완전. 네, 조금. 재범 씨가 완전 저렇게 환호할 정도면.
아니.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다른 걸 발견했어. 얘기를 할 때 쇼리포스의 눈과 춤을 출 때 쇼리포스의 눈이 달라요. 전혀 다른 형제가 나왔어 지금. 그래요? 혹시 다중이에요? 아니요. 아니 눈매가 네. 완전 씹어 먹을 기세인데 이렇게 조금 생글생글 하다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춤출 본인 때. 인정하죠? 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아, 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렇게 춤추는 모습 보면 아는 척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춤출 때 좀 사람들이 네. 막 다가오지 않는 약간 처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재규어나 이게 범 종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매력이죠. 하나님께서 맞아요. 주신 선물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 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해낼 거면서 말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음. 아, 뭔가 또 이제 좀 되겠구나. 아, 잘 되겠지 싶을 때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아주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뭐 정말. 쇼다운 이후에 좀 뭔가 브레이크가 생겼나요? 제발 아니길 바라지만. 정확해요. 정확하게 생기는데 이게 공식인가? 근데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는 과정에 그 영적 정쟁을 한번 주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걸 주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있습디다. 이 방송을 보고 이제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저희 팀이 일을 하면서 춤을 추는 크루예요. 각자의 일이 있는. 각자 일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샌드위치 그 집에서 저에게 이제 매장을 하나 오픈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건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다. 달콤하고 네. 제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이건 하나님이다. 주신 거다. 주신 거다. 왜냐면 춤으로만 전향을 하기에는 아직은 제가 불안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일을 계속 하니까 고정적인 거는 그래도 있어야 우리 가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생각이 항상 있어서 100% 춤에 올인을 하지 못했을 때 저의 춤도 응원해 주면서 내 가게가 생긴다면 자유롭게 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채워지면 너무 좋겠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요. 근데 불안하죠. 나 불안해 지금. 근데 오픈도 잘했어요. 팬분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동생들도 축하 많이 해주시고 재범이가 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저희 지금 현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모어비전에 속해 있지만 재범이가 또 저와 같이 이제 MVP 크루라는 크루가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튜브로 샌드위치 집을 홍보도 막 해줬어요. 판을 크게 벌리셨구만. 해줬어요. 네. 했는데 얼마나 땡큐야. 얼마나 땡큐요. 근데 제가 이 요식업을 또 처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도 다른 거지. 사장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몰랐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픈 전에도 그 관계자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했지만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다른 거죠. 맞아. 그 생각을 나도 못했다. 나 덥석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이랑 이런 게 되어 있으니까 좀 수월하겠다 했는데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고 여기는 또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걸 각각의 프랜차이즈점마다 개성을 또 만들어 경쟁력 있게. 그거를 몰랐던 것 몰랐죠. 같아요. 저도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그 생각을 못했네요. 못했어요. 샌드위치는 경험이 없었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2주를 한 12시간 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안 자고 거의 풀 출근을 하면서 그런데도 이게 머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안 잡히는구나. 네, 그리고 본사랑도 그런 조율이 잘 안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한 4개월 만에 아이고 빚만 더 계속해서 그 재정 상태가 좋진 않은데 그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더 추가로 얻은 거예요. 그 다행이야. 4개월 만에 빨리 결단 빨리 내려서 결단한 거죠. 이거 1년 끌었으면은 이거 맞아요. 빚 한 3.4배 늘어났을걸요. 맞아요. 또 제가 오픈했다고 하면은 더 4개월 만에 못 끊었을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저만 빠질 수가 있었던 또 비싼 경험을 했다. 맞아요.
수업료 내고 교육을 받았다. 아 맞아요. 저도 정작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4개월 만에 접었으면. 맞아요. 비싼 수업료 내고 네.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런 일을 처음 겪은 거잖아요. 크게 안 좋은 일을. 제가 다시 뭔가 부정적이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샌드위치를 하면서 이제 저희 가족의 기도는 주일에 교회를 같이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렇죠. 기도를 했었고 네네. 근데 제가 주일에 교회를 못 나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또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 교회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그럼요. 해준다는 게 교회 3주 빠지면 계속 안 나가기 쉬워요. 네, 느껴지더라고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계속 안 나가니까 나 계속 일하는데 이 일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주여.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맞아요, 감사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와 맞지 않는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이야 뭐 크리스천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과 저를 분리시켜 주셔서 아직은 분리돼야 되는 꼬마니까. 맞아요. 그냥 그런 상태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호 차원에서 네,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했어요. 있겠다. 근데 무섭잖아요. 저는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잖아요. 그쵸. 1년 반 이상.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떻게든 나왔지만 당장 다음 달 어떡하지? 그렇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지금 아마 TV 보시는 분들 찐으로 리얼하게 격하게 공감할 문제예요. 격하게 공감 많이 해주실 맞아요. 거예요. 예.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구멍 나면 다음 달 어떡하지? 맞아요. 계속 이 반복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몇백 번 나와.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두려웠고 걱정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춤을 추면서 뭐 많은 심사도 하고 배틀 게스트 뭐 행사도 많이 했지만 바로 이 심사위원으로 한 달에 5번 매주 한 번씩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 달에 하루도 안 쉬고 매주 심사가 잡혀요. 대박이다. 근데 이게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네. 출연료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죠. 심사위원 이거 중요한 거지. 나오고 꼬박꼬박 출연을 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행사 아시겠지만 네. 겹치는 날이 많잖아요. 그럼요. 다 좋은 날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 대회가 있으면은 꼭 이날 뭐 2-3개가 몰려. 맞아, 몰려 있어요. 그래서 못 가거나 그런 게 많은데 맞아. 예. 이 어떻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소름 돋는 뭔데? 뭔데? 간증해드릴까요? 네. 제가 심사가 보통 주말에 다 토요일 날 있거든요. 네. 일요일 날 있는 심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리노 형님이랑 네. 만나게 되는 날이 리노 형이 토요일 하루가 됐고 제가 토요일 하루가 됐는데 네. 그 심사가 일요일 날 있었던 그 네. 날 네. 토요일이 비잖아요. 그때 리노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 하루 뵀을 그 하루 때. 뵀을 때. 하나님이 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해주시려고 맞아요. 정말 퍼즐 젠가 빼듯이 이렇게. 그게 저는 너무 스케줄을 잡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신기한 거 투성이에요 정말. 네, 계속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를 이제 계속 그 신앙이 없을 때부터 저의 움직임을 높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박래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목사님이 또 리노님이랑 연결을 해주시려고 스케줄 되는 날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토요일을 얘기해드렸죠. 그 목사님이 항상 저를 배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괜찮으세요? 아니면 뭐 이날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혹시 내일 모레 괜찮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그냥 다 3일 적었죠? 뒤인가 이틀 뒤에요. 네. 그래서 네? 이건 거절을 못 하는데. 네, 맞아요. 거절을 못 하고 애매한데. 무슨 일이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박래성 목사님이 또 리노님한테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되시냐 이렇게 조율을 중간에 해주셔가지고
저희 셋이 그 토요일 날 첫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적 멘토링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된 거네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순서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가장 위험하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외부 공격도 많고 내적 공격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좋은 연합을 만든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공동체 맞아요. 그게 저는 처음 느껴봤던 그렇죠. 거. 저도 공동체 처음에는 콧방귀 끼다가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동체야. 그리고 나는 내 힘든 거 앞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 공동체 모임에서 정말 콧물 네 줄기로 쏟으면서 나는 쓰레기야. 셀 모임 더 좋아하고 제가. 맞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힘을 갖추게 하시는 게 또 주님의 복음의 전략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난다는 게 진짜 귀해요. 그래서 제가 네. 교회 다닐 때 너무 많이 느꼈고 제가 지금 셀장님도 너무 좋고 그 전 셀장님, 지사님들이 네. 그 가족분들이 저를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작은 셀 모임이 우리를 또 버티게 하는 현실적인 맞아요. 언덕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비빌 언덕을 이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 셀 모임. 맞아요. 그걸 정말 이해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젊은 부부들은 특히나 또 이 셀 모임이 중요한 게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건강한 셀 모임이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잘못 찾으면 또 2단, 3단 이상하게 이게 옆차기 하는 대로 간단 말이야. 맞아요. 조심히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네. 진짜. 진짜 하나님 정말 꼼꼼하게 일하신다. 너무 꼼꼼. 뭐 저도 이제 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 손길을 느끼면서 참 꼼꼼하시다 느끼지만 우리 쇼리포스의 인생에도 너무나 촘촘하게 맞아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그 셀 모임 좀 누군가 어울리는 것도 좀 꺼려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맞아요. 많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좀 또 어색하고. 어색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토론 문화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화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아니야. 그럼 또 많이 몇 번 했어요. 뛰쳐나가. 아, 그래요? 네, 지금이 딱 좋아요. 아, 그렇고. 네, 그럼요. 다 때가 있으니까. 젊은 혈기가 있어서 몇 번 뛰쳐나갔다. 근데 저도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 공동체를 겪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 회복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쇼리포스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감사하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게 누군가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한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그 위에 리노님이 계시고 또 제 동생으로 또 제로라는 노래하는 크리스천 들어봤어요. 네, 제로. 제로라는 동생이 이렇게 셋이 아티스트로는 같이 하고 다음에 제로 나오면 되겠네. 그럼 되죠. 그 친구 얘기 들으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릴레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허브 세븐이라는 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준 허브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너무 좋다. 채널 세븐이라는 사역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어떤 교류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 보통 다음 세대들을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다음 세대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신앙을 쌓아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젊은 친구들에게 저의 움직임 그리고 제로의 노래 그리고 드럼 뭐 리노님의 드럼 이런 퍼포먼스까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겠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의 움직임이 이 움직임조차 하나님이 맞아요. 같이 함께 해주시는 거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일부의 또 간증을 같이 소통하는 그렇죠. 자리를 만들어가는. 단순히 스피치로 마음을 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그거를 좀 뛰어넘는 퍼포먼스나 네. 같이 갈 수 있는 공통적인 화제가 있으면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멋있는 일도 많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근사한. 네. 그런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되게 크리스천 하시는 분들 중에 멋있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냥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왜 한참 쇼미더머니가 떴을 때 네. 친구들이 다 그거 래퍼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그 다음 세대들이 일단 보고 끌어당길 힘이 있어야죠. 힘이 저희에게도 사실 필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기독교 그런 건- 콘텐츠도. 네, 그런 콘텐츠도 우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도 그럼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단순히 기독교 콘텐츠가 이렇게 이 정박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느끼는 그런 그루브들이 있는데 있어야 예, 돼요. 그 틈새 시장이 있는데 네.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래야 한다라는 네. 그 정형화된 이미지 때문에. 근데 네. 아마 그걸 깨는 파격적인 시도들이 중심을 잃지 않는 파격적인 맞아요. 시도들이 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더 저희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힙합 만화 얘기했고 네. 슬램덩크 얘기했잖아요. 만화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했다. 맞아요. 그래서 미디어나 컨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그 사명감 같은 게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일도 조심스럽기도 하고. 없었어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방송하면서 죄 지으면 교회 가서 다 씻고 나 혼자 잘 살면 됐다 이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맞아. 예, 진짜 모른 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맞아. 그런 오지랖을 주셔. 아 피곤해. 그래서 좀 드러내는 크리스천들이 저는 되게 더 존경스러워요. 저도요. 네. 요즘 크리스찬들 눈치 많이 봅니다. 볼 예. 수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보고 더 낮은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맞아요. 돼야죠. 저도 뭐 쓰레기예요. 그렇지만 활용 가능한 쓰레기라서 하나님이 재활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과정 중이에요. 은혜 받고 갑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진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대 위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음. 무대 이 밖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와닿았어요. 맞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댄서로서 이렇게 쓰는 자리에 춤을 안 시켜주는 유일한 너무 편했지 않아요 오늘? 너무 편하죠. 어떻게 상반신만 좀 보여주고 가면 안 돼요? 저는 또 많이 다 써야 돼가지고. 아까 보니까 너무 쓰던데.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얘기 나눔으로써 저 역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네. 굉장히 도전 받았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쇼리포스가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예비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그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삶이 열릴 것 같아요. 근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